네, 다음은 이제 계약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 갑은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을 받았다. 그리고 1개월 후에 중도금, 3개월 후에 잔금을 지급받고 잔급지급과 동시에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하였다.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요.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갑이 지금 매도인인 이러한 상황이 되겠고요. 계약금은 이미 지금 지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계약금은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서를 전부 다 읽어봤는데요. 이 계약을 위반하면 몰수하겠다. 그러한 조항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손해배상의 그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조문에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의 그 예정으로 추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약금 특약은 했을 때 이때 손해배상의 그 예정의 그 기능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잘못된 거고요. 옳지 않은 것은 죄송합니다.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다 했으니까 맞는 부분이 되겠죠. 맞는 부분. 특약이 있어야 된다. 특약이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2번. 갑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갑이 계약금의 배액을 을에게 제공하기 전이라도 해제 의사표시가 을에게 도달한 때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 잘못된 부분이죠. 여기서 지금 뭐 채무불이행 같은 이야기가 전혀 없으니까 이 해제권이라는 것은 565조에서 이야기하는 해약금 해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수인은 그거를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매도인은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배액을 을에게 최소한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공탁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공탁까지는 필요가 없지만 배액의 제공은 필요하다. 그러므로 그냥 해제의 의사표시만 가지고는 해제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 근데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했으니까 X가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이제 2번 지문이 되겠고요. 3번. 매수인 을이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그러면 이행이 착수가 됐습니다. 그럴 때 갑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더라도 매수인 을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 맞는 부분이고요. 우리 시험에서도 뭐 단골로 나왔던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그 앞에 수식하는 말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라는 겁니다. 당사자의 일방이. 거기에서 우리 판례는 조문회가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그렇게 적어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사자의 일방이니까 누구든지 매수인이 됐든지 매도인이 됐든지 간에 둘 중에 그냥 한 사람만 이행에 착수를 했다 하더라도 더 이상 해약금 해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이라는 애가요. 결국에는 만약 계약금을 1,000만 원을 했다. 중도금은 4천을 지급을 했다. 지금 매수인 을이 노리고 있는 것은 계약금 1,000만 원은 포기를 하고요. 해약금 해제가 된다면 4천만 원은 돌려받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어느 한쪽이라도 이행을 착수를 하게 되면 더 이상 해약금 해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맞는 부분이 되겠고요. 다음에 4번. 을이 중도금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자 갑이 이것은 이제 그 이행 지체가 되겠죠. 갑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를 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도 했고요. 갑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이제 이 부분은 바로 법정해제가 되겠습니다. 법정해제. 그래, 과가 봤던 것처럼 이 부분은 해약금 해제가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결국에는 이제 이행 지체니까 최고가 필요하다. 그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제 이 부분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5번.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이상 갑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뭐 1번하고는 이건 같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 위약금으로 갑이 몰수를 해가려면 어때야 됩니까? 특약이 있어야 된다. 특약이 있어야 된다. 그랬고 또 이제 그 특약이 있을 때 손해배상의 그 예정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특약이 없을 때에는 입증해가지고요. 실제 손해만 배상받는 겁니다. 실제 손해만.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 실제 손해만 배상받는 거 그러면 만약에 상대방
채무 불이행을 한 사람이 빈털털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입증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 손해를 배상받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실제 또 입증을 해도 돈을 무자력이면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약금 약정을 특약을 하는 겁니다. 이 위약금 특약을 했을 때 그 특약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으로서 기능을 해가지고요. 이 실제 손해만 배상받는 게 아니라 그 액을 배상받을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하면 위약금 특약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계약서를 읽어봤는데 다른 약정이 없다. 그러면 계약금이 일단 최소한 증약금으로서 기능을 하죠. 그리고 쭉 읽어봤는데 반대 약정이 없다. 그렇게 되면 해약금의 기능도 합니다. 그래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다른 약정이 없을 때 해약금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위약금에는 그 계약서에 반드시 그 특약이 적어져 있어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기능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이때는 실제 손해만 입증해가지고 배상할 수가 있다. 그랬고, 매수인 경우에는 포기만 하면 되지만 돈을 받은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배액의 제공을 해야 한다. 공탁까지는 필요가 없다. 그랬고요. 어느 한쪽만 이행에 착수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해약금 해제는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중도금 지급기를 지키지 않은 것은 채무 이행 지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고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